TBC 클리닉 건강 365주치 김군종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포항 뉴욕 플란트 치과의원의 김군종 원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치과 전문의 많이 뵙고 치과에 관한 강의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네. 구강학 안면외과 네. 저희가 처음 들어본 그래요. 과예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치료하신다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하니까 좀 네. 발음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운데요. 네. 사실 신체 부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낯익은 부위입니다.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게 되면 이제 구강, 입, 그리고 악, 턱, 그리고 안면이니까 얼굴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위에 대한 이제 외과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생각하면 뭐 눈 밑에서부터 이 턱, 목 위까지 요 부위에서 오.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들을 외과적인 수식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네. 구강학 안면외과라고 하길래 구강학 원장님이 그렇게 진료하는 안면외과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치과에서 세분화된 분야예요? 아니면 네. 원장님 뭐 외과에서 세분화된 분야예요? 사실 모든 외과는 기원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골도 보면 이제 뼈기 때문에 뼈를 다룬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정형외과도 아주 비슷한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악골에는 치아가 있고 치아는 이제 위의 치아와 아래 치아가 서로 물리는 관계, 우리가 이거를 이제 교합이라고 부르죠. 이 교합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구강암면 외과에서는 어떤 진료를 하더라도 항상 교합을 신경 써서 치료를 하고 있죠. 이제 좀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의학과 치의학이 이제 서로 발달하면서 뭔가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유럽 같은 데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유럽에서는 더욱더 이제 구강암면외과 면허를 따기가 좀 더 어려운데요. 이제 그 나라에서는 이제 의사 면허를 먼저 취득을 하고 의사 관련된 이제 전공을 마친 이후에야지 구강암면외과를 전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자격이 부여돼요. 그래서 그만큼 훨씬 더 어렵게 이제 자격을 얻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하고 있는 진료하고 있는 과 자체도 하나의 독립된 분과로서 진료를 하고 있고 더욱더 이제 뭐 심지어는 뇌까지도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유럽학회 가보면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장님의 프로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실 정도로 와. 아주 훌륭한 의사시던데 네. 사실 저희가 치과라고 하면 이를 뽑고 이를 심고 뭐 틀니 치료 아니면 뭐 치주질환 치료까지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왠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을 담당하실 것 같습니다. 구강학 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 이제 구강암면외과는 치과 분과 중에서는 가장 많은 영역을 하고 있지 않나, 그 분야 자체가 좀 가장 넓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악암면 성형 우리가 재건이라 함은 이제 악암면 영역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이제 치아 상실이라든지 아니면 골 소실이 생겼을 때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느냐 이게 이제 가장 주된 관심사라고 하겠는데요. 좀 더 쉽게 좀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뭐 교통사고 같은 거 생겼을 때 그렇죠. 악골에 골절이 생겼다.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네. 다음으로 이제 안면 부에도 이제 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암 같은 경우에 보통 절제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면부를 이제 절제를 하고 난 부위를 어떻게 하면 다시 더 만들어 드리고 그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치료하는 것을 이제 악암면 성형 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서 치료를 하고 계신데 네. 오늘 저희가 대단한 선생님을 또 모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하네요. 사실 뭐 오늘 방송 나온다 그래서 네. 구강암면외과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많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종합병원에서나 가능한 진료들이 많아서 이제 개인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들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무치학의 재건이 어떨까. 그래서 오늘은 무치학의 재건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무치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자세히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은 네. 그 실전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먼저 무치약하면 치아가 아예 없다는 건지 어디까지를 무치약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정리를 네. 다시 해볼까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제가 싫어하는 한자인데요. 한자 싫어하시는군요. 네. 게다가 또 이 한자가 일본식 한자 표현이어서 아, 네. 또 우리 또 일본에 대한 감정 같은 것들 때문에 좋아하지 어색하죠. 않는데 예. 네. 네. 그 한자를 풀어보면 결국 치아가 없는 턱뼈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가 하나만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무치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치아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 이제 잔존 유무에 따라서 이제 부분 무취하겠냐, 혹은 완전 무취하겠냐고 좀 구분지어서 표현을 한다면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좀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기능을 다해서 빠지거나 아니면은 이가 원래 좀 약해서 빠지거나 아니면 사고로 치아를 상실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진짜 내 치아를 좀 건강하게 오래도록 잘 유지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싶습니다. 일단 치아 상실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나이가 그쵸? 나이가 제일 큰 원인이겠죠.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네네네 나이가 맞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 싶은데요. 사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머리 숱이 제법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는 그런데 괜찮은데. 그런가요? 들면 사실. 예, 예. 근데 클리닉에 찾아오시는 이제 뭐 60대나 70대 어르신들을 봬도 저보다도 더 숱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우와. 당연히 그런 분들은 검진을 해보면 치아 건강 상태도 굉장히 우수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꼭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가 무조건 빠진다라고 하면 안 맞겠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에 따라서는 연령대에 따라서는 그 치아를 잃게 되는 원인들이 조금씩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0대에서부터 한 30대 정도의 젊은 연령층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정제당이 들어간 음식들을 많이 섭취를 하다 보니 정제당이 든 음식의 특성 자체가 치아에 잘 들러붙죠. 네. 네. 그렇다 보니 이제 치아에 잘 들러붙어서 충치를 일으키기가 쉽죠. 그런 부분에서 치아를 잃게 되는 경우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섬유질이 들어간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을 씹는 과정만으로도 치아가 충분히 깨끗해질 수 있는데 저희 조카들만 해도 그 나물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안 않아요. 좋아하죠. 그런 친구들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40대 이상부터의 장년층들에 있어서는 일단 제일 급한 게 이제 사는 게 바쁘신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바쁜 생활 속에서 이를 한번 닦기도 쉽지 않으시고 아니면 하루 3번을 닦는다 하시더라도 귀찮죠 좀. 급하게 네. 닦으시고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관리가 좀 덜 되었던 부분들도 있고 사실 그때 또 바로 병원을 찾으시면 간단하게 치료하고 끝날 부분들도 또 혹은 이제 무섭거나 이럴 때 그죠? 네. 그런 것들이 겹치고 이러시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60대 이상의 노년층들에서 생각을 해보면 60대 이상에서는 좀 이유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존에 이제 어릴 때부터 혹은 젊을 때부터 받아왔던 치과 치료했던 부분들이 다시 탈을 일으키기도 하고 혹은 이제 젊어서부터 가져온 이 식습관이라든지 평상시 습관들이 뭐 단단한 거 좋아하시거나 이제 뭐 질긴 거 좋아하시면 치아가 좀 상하기도 하고요. 혹은 좀 안타깝지만 이제 어떤 좀 신체적으로 이제 질환을 앓으시면서 병상 생활을 오래 하시거나 혹은 그로 인한 후유증이죠. 그래서 이제 손발이 조금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이를 닦기가 조금 힘들어지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치아 상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10대는 식습관, 그리고 10대부터 30대까지는, 네. 그리고 40대는 바쁜 생활 때문에, 60대 이후에는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이유, 질병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또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삶의 방식, 라이프 네. 스타일 때문에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 급격한 치아 상실을 가져오는 것은 어떤 원인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급격한 치아 상실이라 함은 말 그대로 단기간 안에 치아를 잃어버리는 경우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 사실은 의도치 않은 사고가 많죠. 뭐 사고- 교통사고나 이런 그렇죠. 것도.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이 구강 부위를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을 만한 게 말씀하셨던 교통사고라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뭐 나쁜 이야기겠지만 네. 의도치 않았던 어떤 뭐 폭력 사고에 휘말렸다라든지 그죠? 아니면 운 나쁘게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앞으로 넘어졌다라든지 이제 그런 경우들에 좀 해당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특히나 제일 많은 게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제기하죠. 꼭 예, 다 먹고 아직도 나면 먹어요. 그 얼음이 되게 먹고 네. 싶잖아요. 근데 얼음. 얼음 그렇죠. 가그작 식어 네. 먹는 맛으로 또 비우면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재밌는 것 그래서 같아요. 아이스음료 마시는데요. 네. 근데 이가 근데- 빠져요? 이가 빠진다라기보다는 이거 빠진다라기보다는 이제 네. 그런 얼음을 이제 자꾸 깨먹다 보면 네. 치아가 이제 직접적으로 깨지거나 혹은 치아에 충격이 쌓이니까 이제 치아가 금이 가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혹은 이제 또 제가 예전에 여수에서도 근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그렇게 게장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좋죠. 정말로 게장 드시다가 앞니 부러져오신 어머나.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셨어요. 그 돌게장이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장 맛있는데 어떡하죠? 그러게요. 저도 좋아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 같은 것들을 드시다가도 네. 이제 의도치 않은 사고에 의해서 이가 이제 빠지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치아가 많이 상실되지 않은가? 부분 무치약 같은 경우에는 네. 치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도 진단을 내려보면 임플란트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치료 방법이 꼭 임플란트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또 알기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 상식이 뭔데요? 틀리 있고 틀리. 그리고 뭐 있는데? 네. 브릿지? 브릿지. 네. 브릿지가 있죠. 네. 요즘에는 이제 전 국민들도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덴탈 IQ, 치약 정보들이 많으셔가지고 사실 그런 용어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셔도 다 알아들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부무치약의 치료 방법에는 크게 먼저 브릿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브릿지라 하면 이제 이가 하나 혹은 2개 정도 빠졌을 때 이제 양옆에 앞이나 뒤쪽으로 이제 남아있는 치아를 깎죠. 깎아서 이를 씌우면서 그 씌우는 치아 사이사이에 이가 없는 부분은 이제 치아의 머리 형태만 매달아서 한 번에 그 치아 같이 들어가면서 그 공간을 치료하는 방법, 브릿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틀니의 일종이죠. 틀니의 일종인데 치아가 부분적으로만 없기 때문에 이 틀니가 가지는 이제 안정성이나 유지력을 더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를 거는 거죠. 그래서 고리를 걸어서 만드는 이제 틀니 같은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악골 뼈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나사를 식립을 해서 그 상부의 머리를 만들어 올리는 임플란트.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치 원장님의 설명은 저희가 수능 때 요약 노트 딱 핵심 비법을 중요합니다. 네. 듣는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브릿지 할 때 주변에 치아를 이제 깎게 되면 네. 그 치아는 깎여지는 거니까 그렇죠. 더 빨리 뭔가 좀 네. 탈이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그게 단점이죠. 치아를 이제 보호하고 있는 이제 가장 외부에 있는 껍데기가 제일 단단한데 브릿지를 하면 이제 필수적으로 그걸 깎아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브릿지가 가지는 치명적인 단점이겠죠. 네. 그리고 또 부분 틀니는 브릿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치아 위쪽에 치아가 4개가 없는데 연달아서 이렇게 연이어서 4개가 없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4개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 4개만 이 틀니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항상 환자분들이 어떤 상황을 이제 가정에서 말씀을 하시면 네. 저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 네. 그런데 그런데 가능하군요. 띄엄띄엄 만드는 것도 이제 물론 가능은 한데 아마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치과 의사분은 저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틀니라 함은 결국 입안에 어떤 큰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일단 불편하겠죠. 이물감이 되게 클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부분 틀니를 했을 때 가지는 장점이 더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선택을 할 텐데요. 네. 한 4개 정도의 치아가 띄엄띄엄 없다라면 네. 뭐 어떤 경제적인 유면에서도 그렇게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지 않고 네. 그 치료하는 과정을 생각해 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띄엄띄엄 있는 경우라고 가정을 한다면 브릿지나 임플란트가 훨씬 나을 것 같고요. 부분 틀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우리가 브릿지를 하기 어렵게 인접해 있는 치아가 좀 없는 경우 그래서 이제 가장 뒤쪽에 있는 어금니들이 한 적어도 양쪽으로 뭐 한 4-5개 이상의 이가 없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이나 치료 방법적인 면에 있어 생각을 할 때 부분 틀니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쏙쏙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분 무치약 치료의 경우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뭐가 될까요? 네. 일단 이거는 이제 브릿지 면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브릿지 치료가 가지는 장점 자체가 이제 치료가 좀 빨리 끝나는 게 있습니다. 치료 기간이 대부분 뭐 2주, 네, 2주, 3주면 충분히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적인 면에서 치료 만족도가 높은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은 이제 치아를 이제 묶어서 하는 치료 방법이죠. 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치아 사이에 틈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음식물이 좀 적게 끼겠죠. 잘 안 끼거나. 그런 면에 있어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임플란트 치료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결국은 내가 딱 그거 하나만 치료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거는 손을 댄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플란트가 오래 쓰고 하시면 훨씬 더 장기적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완전 무치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치아가 없으신 경우에 대부분은 전체 틀니를 하시던데 전체 틀니 말고도 또 다른 치료법도 있을까요? 저는 완전 무치하게 치료 방법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적으로 다 틀니로 치료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로 가는 방법도 있겠죠. 오. 근데 그 중간 사이에는 틀리긴 틀린데 임플란트의 개수를 조금 적게 해서 틀니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플란트 개수를 좀 적게 심어서 완전 틀니 형태로 가는 방법이 있고 임플란트를 적게 해서 부분 틀니의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완전 틀니,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이용한 완전 틀니, 임플란트를 이용한 부분 틀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임플란트.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분하는 거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완전 무치아 같은 경우에 치료를 들어가기 전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도 같은데 잇몸이 좀 일단 튼튼한지 살펴봐야 되겠고 네. 또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많은 수의 치아를 잃어버리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 중에 하나는 이제 턱 관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중에서부터 이제 턱 끝까지 이 길이 요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교합 고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조금 더 예를 더 쉽게 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봤던 동화책 속에 마녀의 얼굴 한번 떠올려 볼게요. 네. 그 마녀분들도 대부분 뭐 이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양쪽 볼이 홀쭉하시고 맞아요. 교합 고경이 낮아서 얼굴이 좀 짧아져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래턱이 굉장히 뾰족하시죠. 맞아요. 부족하고. 그리고 이가 없으니까 입술에 세로주름이 자글자글하시고 네. 물론 거기 이제 특징적으로 또 매부리 코도 있습니다만 네. 이제 그런 마녀가 갑자기 이제 치료를 받으셨어요. 치료를 받으셨더니 이제 볼도 빵빵해지시고 네, 얼굴의 길이도 다시 회복하시고 턱 끝도 제 위치를 찾아 들어가고 오. 입술도 도톰해지셨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게 턱 관절이에요. 조금 더 또 이것도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그 청소년기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키가 팍 크게 되면 네. 무릎에서 관절통을 느끼기도 해요. 저도 맞아요.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못 느꼈어요. 저도 갑자기 갑자기 안 컸나 뭐 안 봐요. 커서 예. 아니, 천천히 크셔서 그런 예. 거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턱 관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잇몸이나 혹은 잇몸뼈의 상태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치의학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고요. 이제 의학적인 사항으로는 당연히 환자분의 전신 상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환자분이 가지는 직업 예를 들면은 이제 주로 학교 선생님이시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영어 선생님들 이제 발음에 있어서 앞니 치료를 하시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거든요. 오.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치료 비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환자분의 경제적인 사항들 그런 것들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네. 완전 아. 무치약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뭐 완전 틀니부터 완전 임플란트까지 4가지 중에서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환자들이 어떤 걸 가장 많이 하는 편인가요? 뭐 정말로 뼈가 없어서 이제 임플란트를 못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은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들의 경우 네. 이걸 임플란트로 완전히 다 재건을 하면은 네. 새이가 난 것처럼 새로 태어난 것처럼 기분이 그래요. 좋으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임플란트한 치아는 평생 뭐 빠지거나 상할 일은 없나요? 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살펴보게 되면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 임플란트 치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요. 네. 너무 표현이 좀 어렵잖아요. 좀 쉽게 직설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치아를 가지고 처음에 태어날 때 엄마가 너 이거 몇 살 때까지 쓰는 치아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네. 어머니는 정해주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는 평생 쓰시는 분도 계시고 좀 빨리 잃어버리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임플란트 치료가 아무리 잘 끝났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남은 평생 동안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들 반영구적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네. 네. 근데 제 주변에 보면 무치약 상태에서 네. 오랫동안 그냥 방치가 되었다가 이제 뭐 자녀분들 이제 손을 잡고 병원을 갔는데
이게 왜 뼈가 이렇게 상실되고 왜 네. 이렇게 좀 약간 쪼그라붙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네. 소실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임플란트 하고 싶어도 네. 앞에서도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못하는 경우에는 참 원장님도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지난달에도 80대 할머니셨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계속 완전 틀니를 쓰시다가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내가 지금 쓰는 틀니 너무 불편하니까 임플란트를 조금 치료해보고 싶어라고 찾아오셨는데요. 제가 이제 입안에서 이렇게 제 손으로 이렇게 먼저 처음에 초지를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뼈가 좀 얇으세요.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에 제가 우선 CT를 한번 찍어보시죠 하고 CT를 촬영을 했는데 와 정말 왼쪽 위쪽 부위에는 제가 단 하나도 심을 만한 부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여기는 임플란트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했더니 그 정말 표정이 제가 너무 진짜 죄송스러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얼마나 네. 실망하셨겠어요. 네. 어머님이. 네. 딱 그 표현대로였어요. 네. 따님 손잡고 오셨었어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치아를 정말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우리가 평소에 치아 관리 정말 잘해야겠다 이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고요. 일단 뭐 틀니 임플란트만큼 또 관리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틀니도요 잘못 관리하면 이게 구강 질환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 우리가 이제 입안이라 함은 항상 24시간 365일 침해에서 젖어 있죠. 그리고 입안에서 원래 정상적인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는 또 세균들이 좋아하는 음식물 잔사들이 좀 있겠죠. 근데 이제 틀니를 계속 끼고 계시다가 잠깐 벗어놓는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내 손에 묻어있는 세균도 틀니에 묻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틀니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입안에 낀다면 세균을 직접 입안에 갖다 대는 효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원장님 이번 기회에 틀니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사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예은 씨가 사용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닌데. 예. 네, 틀니에 있어서 가장 이제 올바른 이제 보관 방법은 이제 자주 벗어서 네. 흐르는 찬물에 세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간혹 이제 좀 더 청결하게 하시겠다고 뜨거운 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소독처럼. 그렇죠.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틀니는 그 어떤 태생 자체가 플라스틱 계열이기 때문에 이제 뜨거운 어떤 열이 가해지게 되면 변형이 일어나서 네. 잘 안 맞아지겠죠. 그래서 항상 차가운 물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어. 또 이제 좀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간혹 이제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네. 닦으시는 어.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치약에는 연마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틀니의 표면에 오히려 상처를 만들게 되죠. 아.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세균들은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더 좋아하겠죠. 네, 그래서 더 세균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은 삼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아까 그 할머니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잇몸뼈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잇몸뼈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뼈 이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뼈 이식도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못 하게 되나요? 어떤 방법이 없나요? 요즘엔 어쨌든 그래도 좋은 이식제도 많이 나오고요. 발치한 치아가 있다면 발치한 치아를 하나의 치아 이식제로서 가공 처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뼈 이식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드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항상 가정이니까요. 정말 할 수가 없다면 이제 그 부위를 피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특정 부위만 뼈가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면 주변에서 임플란트를 심고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브릿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충분히 임플란트가 가능할 텐데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처럼 정말 그 단 하나도 심을 수 있는 부위가 없다면 네, 그런 경우라면 조금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곤란하고. 네. 그렇군요. 네, 네. 없던 치아를 다시 만들어서 재건한다는 건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아무래도 내가 가진 치아를 오랫도록 건강하게 쓰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끝으로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이것만은 네. 꼭 지켜라. 주의사항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그 힘든 과정을 거쳐오셨을 겁니다. 그 치아가 없는 동안에 되게 불편하셨을 거고요. 치료받는 과정엔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을 거고요. 그 오랜 시간과 힘든 과정을 거쳐서 치료를 하셨던 만큼 이제 한순간에 구강위생 관리에 소홀해지시면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무치약 재건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잘 들어봤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